오늘의 핫ran킹 두 번째는 3차 재난지원금 언제 얼마나.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시작되자마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차 재난지원금 얘기를 꺼냈습니다. 앞으로 정치권에서 다시 재난지원금 논쟁이 뜨거워질 것 같은데 지난 9월 2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이재명 지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런 설전을 벌였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께서는 전 국민 30만 원씩 50번, 100번을 줘도 재정 건전성에서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책임 없는 발언입니다. 그렇죠? 네. 아주 철없는 얘기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지사 2차 지원금을 두고 홍남기 부총리와 정면 충돌을 했었는데 어제 선별적으로 지급한 2차 지원금은 지급했는지 느낌조차 없었다 이렇게 혹평하고 다시 전 국민을 상대로 3차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스튜디오에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이재명 지사의 주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혀 일리는 없지는 않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 1차, 2차 추경했는데 저도 추경이 과연 얼마나 소비재 효과가 있었느냐 거기서 약간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지원금을 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지역화폐랄지 이런 어떤 이재명 지사의 단순한 건의나 제안에 의해서 할 게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재무의 건전성 아니겠어요? 한국 국가의 재무의 건전성이 어떤 그 범위 내에서 해야지 예. 이걸 계속적으로 줄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기본소득을 줄 것인지 아니면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것인지 예.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은 주로 기본소득을 주자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기본소득을 전체적으로 줘야지 뭔가 선거나 자신의 표현에 도움이 되고 예.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걸 목적으로 하진 않겠지만 대부분 정치인 중에서 선택과 집중하자는 그런 정치인들은 굉장히 소수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소득을 전체적으로 주자는데 이것이 과연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도 한번 기본소득으로 가느냐 선택과 집중을 가느냐 이걸 한번 봐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1차, 2차 때 이미 지급을 해봤잖아요. 예. 네. 그러면 그걸 주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그걸 한번 봐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가 많이 유축된 것이 사실은 음식점이랄지 아니면 오락문화랄지 교육을할지 이런 곳이잖아요. 근데 돈을 주었다고 해서 이게 진작이 되겠느냐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비대면이 활성화되고 대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소비를 안 한 건데 그런 기본소득을 전체적으로 지급해서 소비를 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정말 소비의 활성화 효과가 있느냐 이게 엄발의 오줌 넣기 아니냐. 그래서 정말로 예산을 쓰려고 한다면 가장 효율적 방법을 약간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서 거기에 맞게 써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위원님, 이재명 지사가 또 한 가지 방점을 찍은 부분이 경제 효과가 검증된 지역화폐로 지급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역화폐 경제 효과에 대해서는 좀 갑로들박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선거라는 게 항상 끼어들게 되면 굉장히 어떤 기본적인 어떤 방향성이 왜곡될 수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지난 4.15 총선 전에 국민 전체에게 사실은 이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됐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게 어떤 효과를 하는지는 구체적인 과학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어쨌거나 여당이 당시에 어떤 선거에서 상당한 의석을 얻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선별 지급이 한번 있었죠. 그리고 지금 이재명 지사가 또 이제 이 지역화폐로 주자고 하는데 참 공교롭게도 내년 4월 7일 날은 이 지방 사실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서울, 부산 시장도 있고 또 기타 등등 이 지방 관련된 선거들이 4월 7일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걸 겨냥해 또 이제 지금 지역 화폐로 주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서울 지역 화폐, 부산 지역 화폐 이런 걸로 이제 나눠주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또다시 한번 이 정치적인 것과 실제로 이 어떤 재난지원금이 상당히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 어떤 면에서 보면 야당 입장에서도 반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 어려우는데 왜 야당은 반대하느냐 이런 논리로 야당의 조언을 얽매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뭐 가덕도 신공항도 저는 마찬가지라 봅니다. 이게 선거 앞두고 사실 부산 쪽에다가 지금 가덕도 신공하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왜곡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저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재명 지사의 의도 자체는 굉장히 전 정책의 의도가 있다. 예. 더군다나 지금 지역화폐의 어떤 효용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상당히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장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한 번의 이런 어떤 그 내리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내년에는 결국 이제 여당과 야당 마찬가지로 대선 후보들이 이제 본격적인 경쟁에 들어갈 시점입니다. 예. 자, 그럼 이재명 지사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자, 보십시오. 제가 주장한 지역화폐 맞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주자고 했던 이 재난지원금 맞지 않습니까? 이걸 하나의 또 정책으로 이용할 거란 말이죠. 네. 정말 저는 국가 예산이 지금 보면요. 이게 코로나가 오래되면서 기관 산업들이 굉장히 위태로운 지금 상황에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쓸 데가 많은데 또 한 번의 이 재난지원금으로 또다시 국론 분열을 하겠다?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지난 4월 총선 때도 재난지원금이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우선 당시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긴급재난대책에서는 지역과 관계없이 소득과 관계없이 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즉각 지급하라. 대통령의 긴급 재정경제 명령권을 발동해서 일주일 이내로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급하게 하라. 신속하게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올해만도 4번의 추경을 편성해서 집행했고 올해 추경을 또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고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 제출돼서 심의에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이 4차 추경을 해서 긴급 재난지원을 갖다가 논의하는 문제 있어서도 이 양극 화원들을 염두에 두고서 어디에 가장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지 검토하면서 이러한 재난 2차 재난 자금 지급을 위한 준비를 하나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평론가님. 네. 지금 이낙연 대표는 추경을 또 편성하기는 힘들다. 그럼 네. 당장 재난지원을 추경 어렵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럼 내년 이제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아무래도 여야가 경쟁을 또 벌일 텐데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 3차 재난지원금이 내년 4월 재보선 전에 지급되긴 어렵다고 봐요. 지금 이재명 지사 이야기가 약간 타이밍이 빨랐어요. 예. 지금 우리가 소비 쿠폰도 위험하다. 예. 이렇게 이중 시그널을 내느냐 비판했잖아요. 네. 올 겨울은 우린 꼼짝도 하지 말아야 되는 때예요. 지금 300 넘는 걸 보세요. 경기도는 방역 안 합니까? 그 재난지원금 얘기를 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 지금 저는 1차 재난지원금을 줬더니 그때 소비 상가가 흥청거릴 정도였다. 그땐 그럴 필요가 있었어요. 2차는 뭐 흔적도 없었다. 지금 요 얘기는 평가로만 남기고 지금 올해는 이 내년도 555조 8천억 원 예산 심의 국회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내년 초에는 추경을 할지 말지는 내년 초에 결정해야 되는데 새로운 예산을 풀어야 되는 거고 선제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고 그럼 제 생각에는 올해 4, 4분기 결산이 내년 1, 2월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결산 보고 경제 지표가 생각보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럼 정부가 그때부터 고민을 하는데 4월 재보선 전에 3차 긴급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오겠죠. 저는 봄이 되면 나올 걸로 봅니다. 예. 그리고 그게 추경에서 편성돼서 지급되는 것은 선거 후에 국회에서 갑론을박하고 내년 한 5, 6월 정도에 한번 지급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 전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이 지사의 이야기는 좀 이른 감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런데 요즘 같아서는 재난지원금보다 코로나 백신이 언제 나오는지가 오히려 더 국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연일 북한의 백신 지원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일은 코로나19를 극복하여 한반도의 생명 안전 공동체의 초석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머지않은 시기에 코로나19의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또 보급된다면 서로 나눔과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에는 사람과 물자가 오고 갈 수 있는 새로운 여건이 조성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진단과 치료, 예방과 연구, 그리고 백신의 개발과 생산까지 포괄하는 호혜적 협력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홍농가님, 네. 물론 뭐 여유가 있다면야 더 나눈다는 거에 대해서 네, 반대할 네, 네. 국민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또 최근에 북한군이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네. 또 우리 국민을 이제 네, 총격해서 피살한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성급한 제안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우리가 백신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것인가, 확보했다는 이야기도 당국에선 나오고 아직도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게 들어와서 접종을 해봐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통일부는 일단은 남북관계부터 집중해서 걱정하는 부처니까 이 통일부 이인영 장관의 이야기도 일견의 일리는 있지만 예. 좀 섣부른 감은 있다. 국민들은 어떻게 체감할 것인가. 근데 이제 통일부 측의 입장을 보니까 백신을 나눠준다는 이야기는 아니었다. 이렇게 또 해명은 하고 있어요. 예. 다만 이제 백신과 치료제가 우리 주도로 개발이 되면 남북 관계를 조금 이제 호혜적으로 전환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취지는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3천만 명분 백신을 확보하면 일정 부분 북한에 나눠주자 이런 얘기가 결코 아니다라고 해명은 하니까 그건 이제 통일부의 해명을 받아주더라도 국민들이 곡해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시급한 상황에서 나눠주는 거 먼저 걱정할 때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좀 국민의 목소리를 통일부도 함께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군 총격으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가족은 어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대한민국은 사람이 먼저인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큰 사건의 중심에 서고 보니 저와 아이들이 설 곳은 없었습니다. 민감한 개인 신상에 대한 수사 정보를 대외적으로 회피하여 명예살인을 자행하였고 아무 잘못 없는 아이들이 도박하는 정신공황 상태의 아빠를 둔 자녀라고 낙인되어 제 자식들의 미래를 짓밟아 놓았습니다. 아들은 심한 스트레스로 아빠 따라 가고 싶다며 한동안 울기만 하는 아들을 끌어안고 같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아빠가 가장 자랑스럽다고 말하는 8살 딸이 10년, 20년 뒤 아버지가 도박했고 정신공황이었다는 뉴스를 보게 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네, 변호사님 구체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내용의 진정을 냈는지가 궁금한데요. 일단 뭐 진짜 우리 피살된 공무원 이제 부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과정에서 이제 월북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굉장히 큰 논란이 됐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해양경찰청하고 그다음에 민주당 이제 신동근 의원 그리고 김웅희 해양경찰청장들이 월북을 전제로 해서 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도박 빚으로 인해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이제 월북을 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뭐 도박을 몇 회 했고, 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세세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분의 아들과 딸이 있는데 아들과 딸이 학교 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마치 아버지가 도박 빚이 있고 정신적 공황 상태고 그래서 월북을 했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학교 다니기도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개인 신상의 정보에 관한 건데 이거 자체를 갖다가 외부에다 발표를 하면서 이제 명예훼손해서 인격권을 침해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진정을 한 거죠. 근데 아마 이제 형사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 형사는 범죄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인권위원회에다가 문제를 삼아서 어떤 형식이든지 처벌을 해야 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